위 하부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저기 위에 그 에소파구스, 영어로 에소파구스가 우리말로 식도가 되겠습니다. 식도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식도하고 위가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부위가 이제 위 군문부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카리아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 볼록 지붕에 해당되는 부위, 영어로 이제 펀더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위 기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이 이제 위의 바디, 영어로 바디고 우리말로 이제 체부, 몸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위하고 소장이 연결되는 부분, 소장의 첫 번째 부분이 그 12장인데 영어는 그 두오데듐이 되겠는데 이 12장하고 위가 연결되는 부위가 위 유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문부하고 위체부 사이에 그 잘록한 그 하부 공간을 위전정부, 영어는 그 안트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위의 기능 우리가 잘 아시죠? 위의 기능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은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저장 기능,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죠. 또 식욕이 좋은 분은 또 음식을 또 많이 먹고 뭐 과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음식물이 한꺼번에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소장이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 토하고 뭐 아주 복통이 생기고 아주 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위가 정상이신 분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 탈이 안 나죠. 그것은 그 위에서 음식물을 저장해가지고 조금씩 그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의 액체화 기능, 우리의 그 구강의 이도 이제 음식물을 액체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입에서 음식물을 집어넣고 꼭꼭 씹으면은 오랫동안 씹으면은 입에서 음식물이 되게 물이 되죠. 그런 기능을 위도 합니다. 그래서 위도 내려온 음식물을 이렇게 잘 소화시켜 가지고 미음같이 액체로 만드는 그 액체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는 그 강한 염산, 화학적인 염산이죠. 강산이 염산이 위산인데요. 이 위산에 의한 음식물 소독 기능, 강한 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소독하는 그런 소독 기능이 있고요. 또 이제 위에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나오죠. 펩틴이라 하는 소화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이런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음식물의 액체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을 잘하죠. 오늘도 6시에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고 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잘 하게 되면 아주 거의 달인 수준이 돼가지고 아주 잘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먹는 작업을 의외로 잘 못합니다. 잘 못 먹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불편해가지고 소화제 찾는 분이 우리 주변에 꽤 많죠. 우리가 아기 때부터 하루 3번씩 먹는 작업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음식을 먹는 작업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 치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이 한 것에 비해서는 의외로 잘 못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먹는 작업을 잘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먹었다 하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잘 먹었다 하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배가 부르게 아주 시큰
위를 다 채우고 위에 식도까지 꽉 채운 것을 이제 잘 먹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잘 먹은 것은 그게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아주 속이 편한 상태. 그것이 이제 먹는 작업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먹는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먹을 때는 아주 기분 좋게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주 기분 좋게 우리의 그 위하고 장은 소화기관인데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위하고 장이 속에서 굳어가지고 자기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는 아주 마음 편하게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는 그 습관이 있죠. 뭐 잔소리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음식을 삼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포함한 그 동물이 그 음식을 삼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하고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음식물을 삼키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뱀이죠. 뱀이 쥐를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꼭 씹어 먹어야 아니면 통째로 삼키죠. 삼켜서 뻘렁 나와.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입에서 잘 씹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염소가 풀을 이제 먹을 때는 입에서 오물오물 계속 씹어 먹죠. 근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방법이 좋아요. 음식물을 입에 넣고 입에서 이렇게 오물오물 오랫동안 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은 배가 고파서 그냥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어떠합니까? 그냥 상접거리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음식물을 꼭꼭 씹는. 저도 이제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두세 숟가락은 좀 씹다가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넘어가면 이제 점점 이제 씹는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 거의 삼키는 수준으로 변해가는데 참 자기 성질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잘 씹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위가 있으면 내 위를 가득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위를 채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위에 뭐가 있죠? 식도까지 꽉 채우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에 한 70%만 채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식사하신 다음에 속이 아주 편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이 식욕. 이 식욕이 그걸 잘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항상 식사한 다음에 속이 편한 상태가 되죠. 음식물의 액체와 기능,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식사하는 동안에 위 상부가 확장돼가지고 음식물을 저장한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위에 그 음식물의 액체화 작업이 시작하는데 이때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위벽의 연동 운동. 위벽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 물결치듯이 소화시키는 동안에 계속 위벽이 파도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어떻게 합니까? 치면서 으깨죠. 으깨고. 아까 위산, 염산이죠. 위산이 강력한 부식작용이 있어가지고 위산이 분비돼가지고 위에 있는 음식물을 다 이렇게 어떤 음식물도 뼈 같은 음식물도 뼈가 상당히 딱딱하죠. 이런 음식물도 위산하고 만나면 이게 물컹물컹하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물컹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소화 효소제인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소화 등이 일어나가지고 음식물이 액체화되면은 위는 액체화된 음식물을 위에서 모아놨다가
아주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음식물의 그 분해와 소화, 흡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시 상태에서 이제 위 모습이 되겠고, 2번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의 상부가 이렇게 풍선같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식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을 다 받죠. 받은 다음에 3번은 이제 음식물이 이제 식사가 끝나면은 이제 그 위 상부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 보내죠. 녹즙기 짜는 거랑 똑같습니다. 녹즙기가 이제 야채를 이제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쭉 누르면서 옆에 톱니바퀴를 돌리면은 그 야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즙이 짜지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 상부가 수축되면서 음식물을 이렇게 미리 밑으로 내려 보내면은 이제 3번, 4번 위벽에 막 하드 묶여 같이 막 이렇게 묶여지면서 연동 운동을 하면서 속에 있는 그 위 내용물을 소화시켜서 액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위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그 액체화된 그 음식이 있죠. 그 음식물이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으로 위수술하면은 그 위가 음식물을 그 저장하는 작용이 안 돼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못 먹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르고 배가 복통이 오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 하는 분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시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항상 그 입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암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선암 가장 흔하죠. 위 점막에 발생하고 가장 흔하죠. 그다음에 위의 임파종,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임파종 중에서 제일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유암종이 있고 위장관 간질성 종양, 주로 위벽 속에 생기는 그 혹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기스트라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생기다가 위로 이사 오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흑색종, 유방암, 폐암, 난소암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위 선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암하면 되게 이제 이 선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 선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선암은 그 현미경적 조직 소균에 의해서 미만형 위암과 장형 위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그 암세포가 이렇게 좁쌀같이 그냥 이 바닥에 좁쌀을 확 뿌리면은 좁쌀이 확 퍼지듯이 그렇게 퍼지는 암이 그 미만형 위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장형은 그 암세포가 모아가지고 어떤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어떤 그 샘같이 그런 모양을 형성하는 이 암이 장형 위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암 조직은 위내시경 우리가 많이 하죠. 위내시경 하면서 위내시경 구멍을 통해서 거기다 이제 바늘 집어넣어 가지고 조직을 떼 가지고 위 조직을 암 조직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이제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형 위암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 장형 위암은 그 노년층과 남성에서 호발합니다. 정구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위암으로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정상 위점막, 여기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됐다가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다시 장상피 화생으로 간 다음에 위암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있고, 내시경을 하면 내시경 의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정상이다, 이건 뭐 만성 위염이다.
만성 위축성 위암이다, 장상피 하생이다, 이건 내시경 소견이 보면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제 이 환자가 앞으로 위암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죠. 따라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로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 특히 음식물이 크게 작용을 하고 세균, 위에 사는 세균이 있죠. 그 세균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만형 위암은 그 여성과 4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호발하죠. 특별한 정부 병명이 없고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든가 A형 혈액형에서 잘 오는 암인데요. 특히 이것은 이게 여성과 젊은 분한테서 잘 오는 암이고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더 빨리 사망하죠. 이런 크게 둘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뭐 환경적인 원인과 유전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유전적인 원인이 간단하니까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A형 혈액형, 악성 빈혈이라고 그런 빈혈이 있습니다. 악성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 위암이 잘 온다고 되어 있고요. 위암의 가족력, 집안에 그 위암 환자가 있는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뭐 위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이 있을 때 위암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에 혹이 있을 때 유전적 비용종성 대장암, 이런 가족력이 있을 때 위암에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위암의 그 환경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음식의 영양 제일 중요하죠. 음주와 흡연, 헬리코박터균, 방사선에 노출된 병력, 양성 위궤양으로 위 수술을 하는 병력,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고 위암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암을 일으키는 음식을 보겠습니다. 짠 음식. 첫 번째로 그 짠 음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짠 음식을 좀 좋아하죠. 우리 인류가 왜 짜게 먹었을까요? 옛날에는 그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음식물을 보관하는, 특히 겨울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이 그 생존과 관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당시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을 가장 쉽게 보관하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에다 잔뜩 물 집어낼 소금을 잔뜩 치면은 짜서 그 세균이 번식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 사실 냉장고 다 있죠. 시집마다 다 냉장고 있어서 굳이 지금은 음식을 짜게 해서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지금도 계속 짜게 먹을까요? 조상 때부터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이 그냥 아주 꾹 참고 2달만 싱겁게 드시면 그 다음에는 그 입맛이 확 바뀌어가지고 2달 지나면은 음식을 짜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2달을 넘기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짜게 먹는 식습관이 내려오면서, 근데 왜 짜게 먹으면 위암이 생길까요? 짠 소금이 위 점막에 들어가서 소금하고 위 점막에 딱 만나면은 그 소금이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킨 상태에서 음식물 속에 그 발암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면 훨씬 발암물질이 그 염증이 일어나는 그 위 저주 속에 훨씬 발암물질이 다 잘 침투해 들어가서 위암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짠 음식이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고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기는 되게 이제 붉은색이죠. 붉은색인데 이 고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가만히 그 방치해 두면은 이 고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숯동이 같이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가 시커멓게 숯같이 변하면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 시커먼 숲 같은 고기를 살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 고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는 방부제. 그 방부제가 이제 hir산염이나 아지산염인데 이런 방부제를 쳐야지만 고기가 며칠 지나도 아주 시뻘건 색깔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속에는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속에는 그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방부제하고 아미노산이 위에서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이 되는데 이것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위암이 잘 생기죠. 그다음 이제 연기에 그슬린 생선이나 고기. 이제 생선이나 고기를 이렇게 연기에 막 그슬려 가지고 그 생선이나 고기가 시커멓게 타버리면 그 탄 속에 뭐가 생깁니까? 벤조피렌이나 아주 발암물질이 생겨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위암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위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이제 각종 야채, 각종 과일, 콩. 저희 에덴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다 이런 식사죠. 이런 음식을 드시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배추가 위암 또 위병에 좋다고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국내의 어떤 세포 실험에서 양배추의 그 추출물이 위암 성장을 약 30%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동물 실험에서 양배추즙을 투여하여 위암 성장이 42% 억제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의 그 항암 작용으로 추측되는데 그러면 양배추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암을 예방하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첫 번째 MMSE라고 하는 그런 물질, 일명 비타민 U라합니다. 비타민 U라는 이런 물질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그런 기능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U는 그 열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잔뜩 그 열에 삶아버리면은 이 비타민 U가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양배추를 드실 때는 그 삶은 양배추보다는 생 양배추를 입에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TC 이것은 뭐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설프라판, 헬리코박터균의 활성화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돌 3카비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런 양배추 성분이 좋고요. 이 그림은 이제 채소 속에 있는 비타민 U의 함량을 비교한 그림이 되고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은 양배추가 190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밑에 그 무도 많습니다. 77. 그다음에 배추 75. 그 밖에 이제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케일, 겨자채 이런 곳에 비타민 U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콩과 위암. 서울대와 가천의대 연구에 의하면은 콩이나 두부를 주 1, 4회 또는 매일 먹는 사람은 거의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32에서 43% 감소되어 있다고 연구가 나왔고요. 저희 에덴병원은 콩이나 두부가 잘 나오죠. 그렇지만 짠 된장은 그 소금 때문에 오히려 위암을 증가시킨다고 되었습니다. 짠 음식은 안 좋습니다. 비만하고 위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분문부 위암이 증가합니다. 분문부 아까 위의 구조에서 기억하십니까? 식도하고 위 사이의 그 연결 통로가 위 분문부죠. 그래서 이 위의 그 우쪽 동네의 그 암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비만과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제 비만하게 되면 이제 복부 비만이 오죠. 복부 비만이 오면 배가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서 부감이 상승돼 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쥐어짭니다. 밖에서. 그러면 위 속에 있는 위산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소 식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산이 올라가면서 식도하고 위 부위 그런 식도 부분 거기를 막 자극하다 보면은 분문부 위암과 식도암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위암하고 관련이 있고요. 위암과 헬리코박터균 1982년 호주의 그 마셜과 워렌이 세계 최초로 균 배양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위에서 배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위장병 하면 이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병, 합병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균이 헬리코박터균이 배양됨으로써 위장병은 더 이상 뭐 합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다. 또 되어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 위궤양 및 희귀장궤양, 만성 위염을 일으켜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위암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전부라 볼 수 있죠. 100%의 의사가 이 헬리코박터균하고 위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초등학교에는 그런 수도꼭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운동장마다 그 수도꼭지가 있는데 어떤 수도꼭지면은 수도꼭지를 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빨아야지만 수돗물이 나오는 그런 꼭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철수가 왔는데 철수가 이제 그런 수돗물을 먹기 전에 그 수돗물 앞에서 트림을 합니다. 트림을 하게 되면은 철수의 위 속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올라와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철수의 입 속에 그 균이 올라와 있죠. 그 상태에서 그 엄마 꼭지 같은 그런 수도꼭지를 입속에 집어넣고 물을 빨면은 그 철수의 입속에 있는 그 헬리코박터균이 어디에 묻겠습니까? 그 수도꼭지 쇠 거기에 묻어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5분 후에 이번엔 누가 옵니까? 영이가 와가지고 그걸 딱 엄마 꼭지 빨듯이 이렇게 물을 빨아 먹으면은 그 균이 어떻게 해서요? 입을 해가지고 위로 전염되죠. 그래서 이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상당히 높아요. 한 60에서 70%? 한 70% 가까이.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70명은 이 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균이 위암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헬리코박터균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소세지 같은 그런 몸통에다가 무슨 책지 같은 그런 걸 몇 개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 조직 검사하는 그 현미경 소견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이제 위벽이 되겠고요. 그 파란색 그 끝에 보시면 그 까만 점 같은 게 보여있죠? 이것이 그 헬리코박터균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도 위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 예방과학 교실에서 음지에 따른 그 위암 발생률을 연구했는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요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술을 마시는 그룹하고 술 안 마시는 그룹하고 이렇게 양 그룹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연구한 결과 술을 마신 그룹에서 술을 안 마시는 그룹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3.5배 더 높다고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위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체중이 빠지고 소화 안 되고 식욕 부정, 피로감, 상복부 불편감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진단은 내시경, 위조영술, CT, 내시경 초음파 잘 아시죠? 요건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위로 들여다본 결과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뭐가 마치 산이 화산 폭발한 그런 병들이 보이죠? 위암이 발병한 그런 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어떤 혹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내시경 하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물주머니 갖다 대고 이제 초음파로 대 보니까 보시면 그 화살표에 어떤 그 까만 덩어리 같은 게 보이죠? 예. 위 속에 있는 그 위암 병변이 되겠습니다. 위암 치료는 뭐 내시경 치료, 뭐 수술,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이 있고요. 요즘은 내시경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될 경우는 이제 수술도 안 하고 내시경으로 그 암 조직을 떼는 방법, 떼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많이 이런 시술을 하고 있죠. 내시경으로 위암 조직을 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A에는 보시면 어떤 그 위에 한 부분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보이죠. 그걸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내시경 그 구멍을 통해서 색소, 잉크를 뿌린 결과, 파란 잉크를 뿌린 결과 훨씬 더 암덩어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죠. 이걸 제거하기 전에는 뭐 CT를 찍어가지고 이 암이 뭐 다른 데 전이 됐나 전이가 안 됐나 이거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된 다음에 그 암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시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거할 부분을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는데, 역시 내시경 하면서 내시경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을 이렇게 청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군데군데 화상을 입히면은 그 하얀 그 점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그런 마킹을 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전자칼을 이용해서 마치 그 해 뜨듯이 이게 그 위 종양을 이렇게 잘라내죠. 이때 잘못해서 저기 위에 구멍이 저기 천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얼른 의사가 집게를 다시 내시경 구멍을 넣어가지고 집게를 걸러가지고 그 구멍이 난 그 거기를 얼른 찝으면은 그 천공이 또 예방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를 보시면 이제 암을 떼낸 그런 위 조직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F는 저기 떼어난 그 암 조직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 뭐 대학병원에서 많이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아주 행운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위내시경을 좀 자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앞으로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